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싫어서 내가 너와 절대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건 보통 개인들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자주 인용되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딱 붙어 있고 그 중심의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전쟁으로 K9, KF-21이 집중받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카슈미르는 그저 아름다운 계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밟는 순간 공기 속의 감도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피로 물든 이 땅에서 나는 처음으로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을 만큼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가 있다고요? 어린 학생의 질문에 가이드 아미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바로 그런 사이죠.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었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운명이 장난을 친 거예요. 아파트로 치면 바로 위아래 층에 사는 이유처럼 딱 붙어 있게 된 거죠. 아미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47년 분리 독립 당시 가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상처가 국가적 상처와 겹쳐지는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감정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카슈미르는 영어권에서 캐시미어라고 불립니다. 그 부드러운 양털처럼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이곳의 역사는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거대한 인도 대륙 북서쪽에 파키스탄이 자리 잡고 오른쪽 끝에는 방글라데시가 마치 인도의 겨드랑이처럼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분쟁의 핵심 카슈미르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미트가 가리킨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무굴 제국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거대 국가였어요. 그런데 1600년대부터 영국 동인도 회사가 차근차근 이 땅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1857년 영국은 결국 인도에 식민지 정부를 세웠습니다. 90년 가까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영국의 분열 지배 전략은 무서웠습니다. 무슬림과 힌두교도 사이에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죠. 영국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가장 교묘하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미트의 눈에서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함께 영국에 맞서기보다 서로 싸우게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속속 독립하면서 인도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갈등 속에 무슬림들은 우리는 힌두교도들의 나라에 있기 싫다며 따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힌두교와 이슬람 국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슈미르였습니다. 카슈미르의 통치자 마하라자 하리싱은 독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군대를 보내 카슈미르를 점령하려 하자 하리싱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그는 인도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도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시작된 전쟁이 바로 1947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자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아미트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은 비슷한 전력 때문에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카슈미르는 반으로 나뉘어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중국이 갑자기 나타났죠. 아미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악사에 친 지역을 가리키며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싸우는 틈을 타서 빈집을 털듯 중국은 이 지역을 슬그머니 점령해버렸어요. 여기는 중국 땅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했죠. 인도는 격분했지만 파키스탄과의 싸움으로 이미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나중에 따로 상대하겠다며 일단 파키스탄과의 싸움에 집중했죠. 그 후로도 3번의 큰 전쟁과 수십 번의 작은 충돌이 이어졌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카슈미르는 세 나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쪽은 파키스탄, 중앙은 인도, 동쪽은 중국이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땅을 세 나라가 나눠 가진 채 끊임없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아미트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 너머에 제 사촌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죠.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며 우리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종교, 정치, 역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지는지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아요. 외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미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하는지, 왜 화해하지 못하는지.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고 기억은 선명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이어진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카슈미르의 하늘은 유난히 파랬습니다. 그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까요?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이 풍경 아래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묻혀 있을까요? 제 발 아래 땅이 누군가의 한숨으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5년 4월 또다시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슈미르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카슈미르의 봄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의 그날, 평화로운 풍경 속에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 국경 기자단과 함께 카슈미르에 도착한 날이었죠. 라지브, 당신은 외신 기자로서 이번에 카슈미르를 방문하는 것이 처음인가요? 인도 국방부 대변인 프라카시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곧 일어날 일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했죠. 네, 처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지역의 상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요. 프라카시의 눈가에 잠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카슈미르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마치 화산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날 저녁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도가 통제하는 잠무 지역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관광지를 습격해 무고한 관광객 26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테이프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신발들, 버려진 가방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무슬림은 놔두고 힌두교도들만 골라서 살해했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 수사관 안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이 주먹을 쥘 때마다 구겨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파키스탄의 소행입니다. 종교적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보이죠. 그의 단정적인 말에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영내 카슈미르 지역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다른 기자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다니. 마음속의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라팔 전투기들이 출격해 파키스탄 영내 군사시설들을 폭격했습니다. 인도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프라카시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테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공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은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전기처럼 흘렀습니다. 이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그들도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드론을 이용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도를 공격했습니다. 양측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서로를 쫓고 지상에서는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기자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도군 장교 비노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낯선 이의 시선에 대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말을 끝맺기도 전에 비노드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요? 75년 동안의 역사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의 말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사의 무게, 오랜 증오의 깊이를 이방인인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시선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공중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의 라팔 전투기 3대가 파키스탄의 중국산 J-10C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인도 군 내부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군 관계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라팔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중국산 저가 전투기에? 그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5월 10일 양국은 휴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류상의 합의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폭격이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공중전에서 지상전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자주포를 이용한 폭격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국경지대 근처의 군 기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끔찍한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K9 자주포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네요. 옆방의 군 장교 순일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K9이요? 한국산 자주포 말입니까? 제 질문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조국에서 만든 무기가 이 전쟁의 중심에 있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인도에서는 그걸 바주라라고 부릅니다. 너무 강력해서 적을 봐주라는 뜻이죠. 순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결코 승자가 없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폭격 소리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분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제3자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가 이 오래된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계속되는 폭격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 속에서 한국산 무기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은 어디까지일지,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델리 공항에 내리자마자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과 군사 기자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라팔이 정말 3대나 격추됐다고?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라팔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제 J-10C에게 3대나 격추당했다니. 국제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힐 게 분명했죠. 최현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인도 방위산업부에서 나온 샤르마입니다. 앞에 선 남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라팔 격추건에 대해 취재하러 오셨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샤르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전투기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에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경직된 목소리에서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샤르마는 주위를 둘러본 후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실제로 3대가 맞습니다. 첫 번째 실전 공중전에서요. 이건 재앙입니다. 차에 오르자 샤르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도는 2016년에 36대의 라팔을 처음 구매했고 올해 4월에 추가로 26대를 계약했다고 했어요. 총 62대나 보유한 첨단 전투기였습니다.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도 최근 라팔을 대량 구매했고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고려 중이었죠. 라팔은 그동안 리비아 공습, 말리 내전, IS 공습 등에 참여했지만 모두 비교적 안전한 작전이었어요. 상대 전투기와 실전 공중전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샤르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차량 내부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위산업부 건물에 도착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최 기자님, 라메쉬입니다. 인도항공방산 담당 국장이에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바쁘지만 한국 기자와는 특별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라메쉬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KF-21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직 실전 배치는 되지 않았지만 그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사실 우리는 전부터 KF-21과 라팔 사이에서 고민했었어요. 스펙만 본다면 KF-21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다만 아직 개발 단계라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팔을 선택했었죠. 라메쉬의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뉴델리의 스모그 낀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질문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라팔이 그렇게 쉽게 격추됐을까요? 라메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자전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제 제20C가 가진 새로운 전자방해 장치에 라팔의 시스템이 취약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라팔의 스텔스 성능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라메쉬의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리던 전투기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나요? KF-21은 어떤가요? 제 질문에 라메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우리 정보에 따르면 KF-21은 레이더 흡수 구조와 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KF-21이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하지만 아직 KF-21은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라메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젓더니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라팔도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방향으로요. 그의 말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날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저는 인도 공군 기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팔 조종사 BJ를 만났어요. 그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동료 3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BJ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가 탄 전투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전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곧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BJ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정말 좋습니까? 그의 질문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간 취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했어요. 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텔스 성능, 전자전 능력, 무장 능력 모두 뛰어나요. 특히 이제 국산 엔진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BJ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우리도 그것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KF-21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메일함에는 수많은 문의가 쏟아져 있었어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이라크. 모두 라팔 구매를 고려하다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KF-21에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그 오래된 적대감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동료 기자였어요. 이봐, 최연우. 방산업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 KF-21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아직 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개짓 소리가 이미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국경에 가까운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대지를 울리는 굉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진동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바주라입니다. 제 옆에 선 인도군 대령 아빈드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소개하는 아버지 같았어요. 바주라요? 네, 우리가 K9 자주포에 붙인 이름이죠. 적을 봐주라는 뜻이에요. 너무 강력하니까요. 아빈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또 한 번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어요. 한국에서 만든 K9 자주포가 이곳 국경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빈드는 저를 벙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K9 자주포 운용팀을 만날 수 있었어요. 팀장 라울은 10년 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K9은 정말 대단한 무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어떤 자주포보다 정확하고 강력해요. 라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포격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방금 소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측 PLGO 자주포의 반격이에요. 아빈드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중국제 PLGO는 세계 최초의 댄싱 자주포라고 불립니다.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앞뒤로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의 말에 라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경멸을 읽을 수 있었어요. 댄싱은 무대에서나 하는 거지 전장에서 춤을 춰요? 정확도가 형편없습니다. 라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걸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K9으로 공격한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정확히 폭격된 파키스탄 군사시설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목표물이 정확히 타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40km 밖에서 쐈습니다. 그런데도 오차 범위가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죠. 라울의 말에 경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와 정확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반면 PLGO는 아빈드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포격했어요. 대부분 목표물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무기 체계의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자부심이 솟아올랐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만든 K9의 우수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진지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모니터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젊은 장교 프라빈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는 방금 군사학교를 졸업한 신참이었습니다. 최 기자님, 이것 좀 보세요. 프라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무언가를 띄우더니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K9의 자율항법 시스템입니다.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발사하고 빠지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적의 역습에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프라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K9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의 젊은 얼굴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PLGO는 발사 후 이동이 느려요. 그래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하 벙커가 흔들렸어요.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적의 공격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아빈드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간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폭격이 한참 지속되었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어요. 놀랍게도 우리 기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포탄이 빗나간 것 같았어요. 역시 PLGO의 정확도는. 라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도군 고위 관계자 비카스와 비공식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무기 구매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비카스 장군님, 인도가 K9을 추가로 100대나 더 주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국경 충돌에서 K9의 성능이 너무 훌륭해서 즉시 추가 주문을 넣었죠. 비카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사실
첫 번째 대규모 포격전 이후 파키스탄은 중국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저는 호기심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파키스탄 측 자주포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중국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비카스의 표정에 짓궂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K9 생산 공장과 화상 통화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기술진중 수석 엔지니어 김 부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김 부장님, K9의 글로벌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얼굴에 겸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비결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최고의 품질을 추구했을 뿐이에요.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김 부장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K9의 기술적 강점을 설명했어요. 최근에는 베트남도 K9을 도입했습니다. 공산 국가로서는 최초로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제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인정받고 있다니.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멀리서 또다시 포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소리였어요. K9 자주포의 반격이었습니다. 봐요, 저게 바로 우리의 자랑 바주라입니다. 아빈드가 먼 지평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이곳에서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어요. 문득 한국에 있는 K9 개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방산 전문지 편집장이었어요. 최연우 뉴스 들었어? 베트남 말고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K9 도입을 검토한대. 중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열정과 정신이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한번 포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들렸어요. 한국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당당히 뛰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심장 소리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 2주간의 인도 취재였지만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항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슈미르의 포성, 라팔 격추의 충격, K9 자주포의 위용.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떠오른 한국의 존재감이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최연우 기자님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방산 전문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동료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편집장 민석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네가 보낸 기사들 덕분에 우리 잡지 구독률이 30% 증가했네. 축하해. 민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지 제가 본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제 말에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자네의 기사가 방산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네. 방위사업청에서 오늘 오후에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해.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오후에 방위사업청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KF-21 개발팀장 정 박사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기자님, 인도에서 보내주신 현장 보도 잘 봤습니다. 정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엿보였어요.
최 기자님, 인도에서 라팔 격추 사건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과장 윤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네,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그 여파를 체험했습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번 충돌이 우리 방산산업에 큰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윤 국장은 화면을 켜더니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라팔 격추 사건 이후 더욱 급증했죠.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 일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K9 자주포의 경우 이미 글로벌 자주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인도-파키스탄 충돌 이후 추가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윤 국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정 박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의 국산 엔진 개발 성공입니다. 정 박사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번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독립성을 한 단계 높이는 역사적 순간이니까요. 정 박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15년간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왔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정 박사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민족적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발전을 목격하는 기자로서의 특권적 감정이었을까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KF-21과 K9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첨단 무기 체계들이 개발 중이었어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 질문에 정 박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그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 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번 인도-파키스탄 충돌에서 증명되었듯이 우리 무기 체계의 품질과 신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품질이죠. 그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소형 모형 비행기를 제게 건넸어요. KF-21의 미니어처였습니다.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은 우리 개발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정 박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다른 듯했어요. 어이 현우. 방금 전화가 왔는데 자네에게 세계방산 전문 저널에서 특별 리포터 제안이 들어왔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전문지에서 저를 원한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들이 자네의 인도-파키스탄 리포트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더군. 민석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기회를 잡게. 자네라면 잘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취재하러 갔다가 뜻밖의 한국 방산 산업의 눈부신 성취를 전하는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KF-21 모형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모형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과 땀 그리고 열정이 담겨 있을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 속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어요.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강한 나라의 모습을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방위사업청 윤 국장이었어요. 최 기자님, 내일 KF-21 시험 비행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환하게 빛나는 듯 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처럼 그 밝은 빛이 어둠을 가르며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슬픈 분쟁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전 세계에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이제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힘차게 하늘을 나는 KF-21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편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